최근에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급등이죠. 에너지라고 하면 가스, 석탄, 그 다음에 휘발유, 전기 이런 가격들의 급등,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한 석 달 후에 사상 유례 없는 추운 겨울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 초 1월달 기사만 해도 풍속이 더 빨라져 가지고 오히려 넘쳐나는 전력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던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6, 7개월 만에 지금 이런 이제 급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안 부느냐라고 하는데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차례도 지내시고 많은 분들이 차 안에서 아마 이 방송을 보거나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기후변화,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투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급등이죠. 에너지라고 하면 가스, 석탄, 그 다음에 휘발유, 전기 이런 가격들의 급등,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탈탄소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로드맵, 그리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털을 잘 잡아서 여기는 풍력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전력망도 같이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섬 같은 그런 나라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약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언론에서 유럽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겨울이죠. 그러면 오늘이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앞으로 한 석 달 후에 사상 유례 없는 추운 겨울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먼저 영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단체, 우리로 따지면 NGO라든지 봉사하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와 난방과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단체에서 올 겨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배급 형태로, 즉 이제 지역 난방이라든지 가스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할 만큼 쓰는 게 아니고 배급하는 절망적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엉뚱한 경고를 했느냐, 전쟁도 아닌데 라고 보면 전력과 가스 요금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매우 힘들고 긴 겨울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 요금이, 전력 요금이 우리처럼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합니다. 등락을 하는데 9월 13일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날짜로부터 한 일주일 전이죠. 9월 13일 전력 요금은 메가와트 아워당 이제 540파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540파운드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08년 이후, 2008년은 석유 가격이 1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가는 150달러 육박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전력 요금이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스 요금도 역대 최고치로 올랐어요. 작년에 4배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죠. 즉 영국이 자랑하고 있던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풍족한 전력을 저렴하게 쓴다 라는 컨셉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2021년 9월에 보면은, 즉 전기 요금은 사상 최대, 가스 요금은 2020년에 비해서 4배로 오른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여름철은 가스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추운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가스를 저장을 해놓고 그걸 쭉 채워놨다가 겨울철에 이제 가동을 해서 난방, 그 다음에 전기 이런 수로 쓰는데, 지금 저장을 그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영국은 북해 유전도 있어서 가스도 많이 나오는 나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최근에 영국은 풍력으로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 치우고
나을 정도의 그런 많은 풍력을 가진 나라인데 전기 요금이 왜 뛰며 그다음에 가스 요금이 왜 이렇게 급등하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실 텐데 참 그 이유가 조금 허망해요. 풍력 발전이 잘 안 돼요. 풍력 발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신기하게도 바람이 잘 안 불어가지고 원래 영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의 한 15%에서 20%, 평균 한 18% 정도는 이 풍력 발전, 북해에 있는 이 풍력 발전이 감당을 하는데 지금 9월 초의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한 4.9%만 풍력이 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평소에 비해서 한 13% 정도는 어디선가 다른 누군가가 이걸 대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보면. 거기다가 이제 풍력 발전 양 자체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영국이 이제 코로나로 2020년에 크게 이제 혹독하게 피해를 겪으면서 발전소를 정비하고 하는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발전소들을 정비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겹치면서 발전량 자체가 이제 감소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풍력에서 깎아먹고 그 다음에 기존 발전소 정비가 지연되면서 여기서 또 깎아먹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22년 9월 내년이죠. 내년 9월에 이제 문 닫을 것이라고 지금 이제 다 예상돼 있는 딱 5개 남아 있어요. 5개 남아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와트아워당 4,500파운드라는 이제 큰 돈을 너희들 가동에 대한 어떤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이제 불을 떼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이를테면 9월달 잠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전기요금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게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보니까 이 영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현재 그 전력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에 이 가정용 요금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변동폭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전력이나 가스 요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가계 지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경기 회복은 이제 둔화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뭐 가스 많이 나는데 왜 그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영국은 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동이라든지 미국 이런 지역에서 LNG 형태로 들여오는 것도 한 20% 가까이 되는데 이 LNG를 둘러싼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각축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각축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겪고 있고요. 이 영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유럽의 상황들이 비슷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7월달 전기요금이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없다. 에너지 가격 없이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거짓말이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게 된 입장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생각과 달리 뭐 햇볕이 쨍쨍 잘 내려지니까 태양광하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긴 하지만 기존의 전체 전력망으로 봤을 때 보면 의외로 이제 LNG 선박으로 실어오는 LNG에 대한 이제 의존 비율이 꽤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LNG 가격이 앞서 영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나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하고 뭐 피레네 산맥을 두고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형적 요건 때문인지 아니면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 그 뭐 중부 유럽 이런 지역하고 전력망 연결이 그렇게 많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전력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타기를 하기도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지금 부랴부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제 특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이제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킵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올라간 연동제인데 이거를 이제 누르는 거죠. 정부 행정력으로. 그래가지고 징수하기로 했던 요금 중에서 14억 유로를 이제 삭감을 하는 걸로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요금이 오르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그 이득, 뭐 특별 이득, 뭐 횡재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한 6억 5천만 유로 정도를 환급을 해서 토해내도록 또 압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팔을 꺾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계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되게 노력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과 동일한 전력 요금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까 모르는 거죠. 전력 요금이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항상 모범국으로 꼽고 있는데 최근에 이건 이제 선물 가격입니다. 내년 인도분 전력 선물 가격인데 메가와트아워당 뭐 97유로, 100유로 뭐 계속 사상 최대치를 이제 경신하고 있어요. 이 100유로 정도 되면은 올해 초에 그러니까 2021년 초에 2022년 초 이제 인도분 1년 후에 이제 가는 그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력 선물 거래 요금이 2배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도 2008년 그 가장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유가가 비싸던 시절에 전력 요금 수준을 돌파를 한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전력 요금도 보면은 이제 독일이 한 100유로, 여기도 한 104유로 정도까지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2배가 지금 오르고 있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연초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싼 지금 요금을 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 전기 요금 상승을 이제 어떻게든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출자하는 별도의 이제 기금을 뭐 한 2억 유로 가까운 돈을 이제 내놓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요금 같은 경우가 2분기, 2, 4분기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20%가 올랐는데 3분기 이제 7월부터 9월 사이에 한 40%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데 계속 덮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한 지난 7월부터 전력요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이제 지금 큰 홍역을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스가 이제 부족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좀 당혹스러워요. 천연가스 요금은 몇 년 동안 거의 투자자들의 무덤이었거든요. 거의 오르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온다. 전 세계는 가스가 넘쳐난다라고 저도 이제 에너지 편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일이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스가 완화되고 가스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백신을 맞아서 정상적인 경제 회복 상태로 이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그냥 갈 길은 간다라는 게 이제 유럽 쪽 분위기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 풍력 발전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앞서 영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영국뿐만 아니고 뭐 덴마크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최대 이제 풍력 기업인 이제 오스테드 같은 경우가 2021년 아마도 최저 수익을 기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오스테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풍력 발전량이 많이 이제 감소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2020년 풍력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한 13% 정도를 감당을 했는데 지금은 5%도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바람이 안 불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농사로 따지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에요. 보면 바람은 가뭄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오스테드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운용 부분에서만 지금 8월까지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스테드뿐만 아니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독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이제 RWE, 뭐 알베라고 부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독일 이제 북쪽에 해상 풍력 수익이 이제 21%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바람이 안 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올 초 1월 달 기사만 해도 풍속이 더 빨라져가지고 오히려 넘쳐나는 전력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던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6, 7개월 만에 지금 이런 이제 급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안 부느냐라고 하는데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 9월 달 시즌이 원래 바람이 좀 적게 부는 그런 시즌인데 올해가 좀 유달르다. 그러니까 한 10월 달 되면 다시 이제 올라갈 테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기후변화 영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와는 다른 결과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 용량의 지금 10%도 이용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전력 수요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원래는 이제 퇴출해야 되는 석탄 발전을 이제 돌리고 근데 이 석탄 발전과 석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SG 뭐 이런 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가동을 멈추고 뭐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역시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수요가 가스로 전부 가스로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요금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가스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이 가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 미국 이야기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LNG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입하려고 만들어놨던 터미널을 부랴부랴 고쳐가지고 이제 수출 터미널로 바꿔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이제 LNG인데요. 유럽이 지금 미국 LNG 수입을 급속도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2021년 생산량이, 천연가스 생산량이 2019년에 비해서 감소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줄어드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ESG라든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석유 생산량 자체가 좀 감소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석유를 캐다 보면 거기서 부수돼서 나오는 게 가스가 천연가스죠. 이런 가스들 양이 미국 같은 경우는 꽤 큰데 이 가스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든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부지런히 계속 시출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많은 투자 자금을 이제 등에 업고 이런 연속적인 시추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뭐 화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셀 에너지 자체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자금이 과거와 다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적인 탐사 활동이나 시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량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5년 평균치의 한 70%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겨울철이 예상치 못하게 더 춥다, 이러면 이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8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이 저장량이 한 83%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는데 이 유일하게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이제 보통 간주가 됐는데, 미국이 현재 이제 공급이 빠듯한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생산량 자체가 줄었지만 수출량은 지금 원체 수출 가격이 좋으니까 내수로 돌릴 거를 수출로 많이 돌려가지고 수출량 자체는 한 60% 이상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이 분전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가스 요금, 가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2021년 9월, 원래 9월 달은 천연가스 요금이 가장 낮을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그런 타임입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는 일단 끝나고 겨울철 난방 수요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쌀 때 사람들이 많이 사놓기 제일 좋은 계절인데, 지금 벌써 이제 100만 TU 단위로 봤을 때 보면 벌써 $5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 요금 $5라는 거는 이제 미국 내 기준이고요. 원래 한 $2, 2.2, 2.5 정도였는데 $5니까 2배 이상 오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이고, 아시아 지금 LNG 가격은 현재 벌써 $20를 돌파한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오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뭐 필요할 경우에 LNG가 도와주는 이러한 기능이, 이러한 거기 때문에 아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썼는데, 현재는 수요가 몰리면서 아시아 지역보다 오히려 유럽의 LNG 가격이 더 뛰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스팟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다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아시아 가스 요금이 또 뛰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직접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럽도 춥고 미국도 추운, 올해 이제 겨울 되게 추웠잖아요. 미국도 텍사스 막 추워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전 세계가 한바탕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요금이 오르면 뭐 이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가스와 원유는 서로 보완 관계죠. 그래서 원유 1배럴은 보통 가스 5.8 이제 그 100만 BTU하고 이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열량을 내는 양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가스 요금이 좀 더 비싸면 그러면은 석유를 쓰고, 똑같은 열량을 내는데 석유가 싸면 석유를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가격을 맞춰 나가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LNG 가격이 이제 100만 BTU 기준으로 계속 $20 수준을 유지하면, 이거는 원유로 따지면 배럴당 한 $1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열량을 내는 걸로 따져보면. 근데 현재 원유 가격은 이제 $70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가스와
석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석유를 쓰는 게 나은 거죠. 그러면 현재 그 석유의 현재 배럴당 원유 가격은 한 70달러, 75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한 40달러, 한 30달러 정도는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현재의 추세가 계속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보다 현재는 석유가 싸요. 그래서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석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지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요금, 가스 여기 요금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공급 부족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로 인한 비용 상승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 방송을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께서는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러시아 있잖아, 러시아 가스 뭐 꽂으면 나온다며. 그리고 새로 뭐 가스관 하나도 새로 연결했다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라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 맞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자기들은 가스 요금 오르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화시켜 주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무부에 있는 이제 에너지 안보 수석 고문이라고 하는 이제 아모스 호스타인이라는 분도 유럽이 이번 겨울에 매우 힘들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나섰어요. 최근에 이제 노르트 스트림 2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해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지 않고 바로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발티크해를 지나서 독일로 들어오는 노르트 스트림 2 라인이 이제 공급이 완공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계속 제재를 하고 반대를 하다가 막판에 풀어줘가지고 이제 완공은 현재 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공급이 되면 연간 한 550억 입방 정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의 러시아 공급량 최대 2배까지도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완공했다라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잘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냐, 안전상의 문제가 없냐, 여러 가지가 기준에 맞냐, 이런 이제 검토, 인증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지금 넉 달 이상 이제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넉 달이 걸리면 이번 겨울 시즌 다 지나가는 거죠. 1월 달까지 이제 되고, 뭐 2월 달이나 돼야 공급 시작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야, 그럼 나는 이 좋은 시즌에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 독일 쪽, 유럽 쪽에서 이 새로 만든 가스관에 이제 빠른 인증을 해달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러시아가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러시아 입장은, 야, 우리는 장기 계약한 물량은 다 주고 있어, 약속대로 다 보내고 있어. 근데 너희들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가 물량을 줘서 가격을 안정화시킬 우리가 의무는 계약서상에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석탄 가격도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SG 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실 때 보면 이제 석탄은 끝났다, 석탄 좌초자산이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드렸는데, 이게 석탄 가격이 참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석탄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엄청난 지금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호주,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쓰는 호주 석탄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 이후로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톤당 150달러에 이르는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 한 86% 정도 오른 거예요. 거의 2배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탄도 한 4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석탄도 10년 내 최고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평균적으로 28%, 금융 주식에 잘 투자했을 때 한 25% 올랐는데, 올해 이 원자재, 특히 석탄에 투자하면 뭐 50% 이상 벌고 있으니까 이게 최고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석탄 수요는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제 다시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석탄 물량을. 그래서 올해 참 겨울철이 좀 걱정이 되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이제 뭐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수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메꾸려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이제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창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남아프리카 공항이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항구라든지 철도 이용에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가 잘 돌아가지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은 이제 끝났다. 뭐 영국처럼 조만간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문 기관들이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올해죠. 올해는 석탄 화력 발전 그 발전량이 이제 한 5% 정도 오르고 2022년에는 다시 또 3%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죠. 한쪽에서는 ESG 이야기하고 기후변화 이야기를 그동안 해서 열심히 석탄을 이제 좌초자산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자 취급하면서 좀 치웠는데 우리나라도 석탄 화력 발전소 빨리 치우자라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석탄 화력 자체도 이제 지금 석탄 가격 자체도 지금 오르고 있는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럼 공급 더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ESG 투자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 석탄 광산 이런 데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공급 여력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석탄 물량을 단기간에 증설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지금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우라늄 가격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참 그러면 전기 도대체 뭘로 만드느냐 하는 이제 답답함이 이제 밀려오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2014년 그러니까 한 7년 이래 지금 가장 그 우라늄 이제 원료이죠.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고 보통 부르는 이게 이제 가장 비싼데 보통 파운드 한 이제 450g 정도 되는 파운드 단위로 거래하는데 파운드당 한 $20 수준이었는데 지금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지금 올랐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라늄 수요는 이제 뭐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올해 한 1억 6천만 파운드 정도가 수요인데 2030년에는 2억 6천만 파운드, 그 다음에 2030년에는 2억 9천만 파운드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탈핵하는데 대부분 나라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나라 줄어든 걸 다 합해도 중국의 원자력 발전 늘어나는 수요가 원체 가팔라요.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신규 광산 투자가 이제 줄어든 상태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은 뭐 현재 과정이 유지되면 2025년에는 현재에 비해서 15%, 2030년에는 50% 가까이 우라늄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좀 아마 증가는 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원자력 발전소들은 이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장기 계약으로 미리 이제 고정 가격으로 쭉 거래를 합니다. 10년, 뭐 짧게는 5년, 길면 20년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게 또 하필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장기 계약으로 그동안에는 98% 거의 전량을 장기 계약으로 조달을 하다가 이 비율이 이제 끝나가요. 장기 계약 점점. 그래서 2022년 84%, 2025년 되면은 55%로 장기 계약 비중이 낮아집니다.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계약 만기로.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스팟 시장에서 물량을 사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이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조차도 이제 지금 좀 바뀔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이제 전 세계 7개 나라의 기업과 2028년까지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0톤 정도 들여오는데 이제 이걸 달러 원화 환산하면 이제 환율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4,500억 원에서 한 5,0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5,000톤 들여오고 5,000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편해요. 근데 이제 전체 수요량의 이제 90%는 장기 계약으로 이런 방식으로 들여오고 한 10%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현물 시장 가격이 원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장기 계약해서 쓸데없이 비싸게 사오는 거 아니냐. 스팟 시장 훨씬 싼데 라고 해가지고 한 10% 정도의 물량을 이제 그 스팟 시장에서 조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우라늄 이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연료봉을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원료 물질을 하는데 연간 한 1조 원 정도를 수입 비용에 쓰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뭐냐면 우라늄 광석을 일단은 우리가 사는데 한 8천억 원 정도가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땅에서 캐내서 그러면 이제 0. 몇 프로 단위니까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에 쓸 만큼 농축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농축 농도는 뭐 3% 정도니까 그게 높지는 않지만 이 업무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량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이런 회사에 다시 위탁을 주는데 이 농축 위탁 비용까지 합하면은
한 1조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그 연료봉을 계속 집어넣기 위해서 연간 한 1조 원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대덕에 있는 이제 한국 원자력 연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제 막대기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 제작 비용이 또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원자력 발전의 연간 비용인데, 이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연초에 뭐 우리가 이제 카자흐스탄 국영기업과 다시 이제 2029년까지 장기 계약도 체결하고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당장 올라간다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만큼 늘리면 이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거를 메꾸는 데는 천연가스, LNG 발전이 그걸 갭을 메꿔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들 해줬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껐다 켰다 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서 이제 그 가스 발전은 수능성이 좋다 보니까, 순발력이 좋으니까 바로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 요금이 어떻게 오르면 어떠냐, 그런 문제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야, 천연가스는 세상에 지금 넘쳐나고 있고 가스 요금이 오를 일은 없어 라고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왔고,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있고 더 강한 조치들을 연달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과연 올해 겨울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럽이 지금 1A로 달려가는 거 아니냐, 플랜 B가 과연 있느냐,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만큼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거를 대응할 가스라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위협받는데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도 이제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출권 같은 경우도 연초에 30유로였는데 지금은 60유로예요. 2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지금 에너지와 전력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이 2배씩 올랐다고 보면 맞고, 더 오를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연말에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바뀌어질 것 같은데, 다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뭐 ESG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향성,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말씀들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세상 많이 느껴요. 세상의 일이라는 것들은 항상 디폴트 값이라는 것들은 언제나 또 바뀔 수 있다. 거기 맞춰서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 물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뭐 석탄 펑펑 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닥에 딱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천연가스, 우라늄, 석탄 이런 가격까지도 지금 이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런 나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중, 물가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추석 마지막 날에 드리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 잘 보내셨기를 기원드리고요. 내일서부터 일상으로 잘 복귀하셔가지고 힘차게 남은 석 달 잘 보내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